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엔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엔터 소속사에 속한 개별 그룹들의 앨범 판매량과 그들의 빌보드 랭킹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도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연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엔터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연초부터 코스피보다 좀 강했던 게 또 엔터사들입니다. 이 엔터사들의 상승 배경, 저희가 추론키로는 과거보다 K-팝의 인지도가 올라갔다, 혹은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공연 재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안고 있다라고 보는데 상승 배경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못했던 오프라인 활동 일단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BTS 계기로 K-팝이 글로벌화되면서 이런 온라인 음원 수익, 유튜브 수익, 그리고 글로벌 팬덤이 하면서 그 이익의 하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요즘 봐야 될 게 이제 걸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보이그룹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걸그룹이 이제 보이그룹 못지않게 돈을 버는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제 기존에 이런 아티스트도 있지만 또 신인 걸그룹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좀 이제 그 엔터사들의 이익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했던 니쥬 이런 것처럼 네. 그 나라의 현지인이나 그 나라 국적으로 구성된 그룹들까지 우리나라 엔터사에서 데뷔를 시키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독도 사태나 사드 같은 그런 좀 정치적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해서 엔터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워낙 일본이 이런 엔터 공연 쪽에서는 큰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 들은 공연 재개, 일본에서 성과, 티켓 매출 이런 것들의 급증 얘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엔터 쪽에 상승 배경이 돼주고 있는데 실적 면으로 조금 들어가 본다면요, 이게 하이브는 또 다른 엔터사와 달리 조금 역성장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등에 대한 리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은 추정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하이브는 일단 한 매출액 약 4,200억에 한 영업이익 한 500억 좀 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이제 BTS가 이제 멤버가 군입대를 하면서부터 완전체 활동을 좀 못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아무래도 실적의 정점을 기록해주던 BTS 완전체가 부재가 있지만 대신에 오히려 주가는 반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뉴진스나 르세라핌,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신인 그룹들의 데뷔 일정이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실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다시 지금 더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JYP 엔터 같은 거 외국인이 엄청 사던데 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사를 넘어서 모든 이런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 너무나 깔끔한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가 이거 하겠다는 중장기 타임라인을 정말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너무나 잘 지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좀 안심하고 믿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좀 중장기 자금의 유입,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그리고 해외에서도 JYP 엔터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숫자도 잘 나와주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엔터사 대비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뭔가 저희가 매체에서 접하는 박진영 씨의 그 이미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막 꼼꼼하고 섬세하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MBTI J가 왠지 확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네, JYP 상승의 외국인 수급 유입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주셨어요. 일본 모멘텀을 안고 봤을 때는 SM과 JYP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좀 동의하세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단 솔직히 SM, YG, JYP, 하이브 다 일단
좋습니다. 근데 일단 전통적으로 원래는 일본에선 SM 엔터가 많았는데 이제 JYP 같은 경우가 트와이스 멤버 중에 일본인 멤버 3명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좀 JYP는 그 일본에서는 거의 뭐 준 일본 그룹 거의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신인 멤버라기보다는 이제 막 지금 올라오는 멤버들 중에 일본인 멤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있어서는 꼭 어느 특정 기획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JYP가 트와이스를 통해 계속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멤버들도 이제 그 그룹 안에 그 해당 그룹 안에 일본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일본도 지금의 이런 우리가 치면 MZ 세대도 네. MZ 세대들이 TV를 보기보다 OTT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한류 K-팝에 대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존 일본 세대 대비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K-팝에 대한 이런 좀 더 우호도나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막 저 학창 시절에는 막 아무로나미에 뭐 이렇게 일본 가수들 예. 보고 막 크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지금 일본 젊은 층에서 우리의 이 아이돌 등을 보고 또 많은 좀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꽤 접해서 좀 많이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정말 우리의 엔터 소속의 그 걸그룹 혹은 보이그룹 등이 활약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 뭐 SM 소속의 뭐 과거에 동방신기, 동방신기, 뭐 그렇죠. 소녀시대, 샤이니 뭐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났으면 이제 그분들은 물론 또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과연 넥스트 빅뱅, 넥스트 소녀시대, 그러니까요. 넥스트 동방신기 누구냐가 그게 이제 중국 현지의 엔터 업계에서도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BTS는 그 중국에서 그런 걸 좀 완전체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당장에 기대되는 게 뭐 SM의 에스파 예, 그리고 중국의, 그 SM에 또 NCT도 있고요. 맞아요. NCT.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당장 중국이 가게 되면 당장은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조금 제가 보기에는 수혜가 있을까. 왜냐면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오래된 그룹들도 인지도가 있고 에스파나 NCT, 이미 NCT는 NCT 차이나판이 있습니다. 네.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엔 당장 중국이 코로나 그 사드 이전처럼 열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당장은 좀 SM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좀 수혜가 있을까. 물론 이제 YG, JYP, 뭐 하이브, 큐브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SM 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구성상 제일 좀 많은 게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문득 궁금해지네요. 유성만 연구원께서는 어떤 그룹을 좋아하시는지. 아, 저요? 개인적인 선호는 뭐 엔터 주가와 상관없이요. 아, 저요? 뭐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제 걸그룹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요즘에는 에스파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에스파 저도 좀 주목을 해볼게요. 저희 PD님은 또 트와이스의 사나도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의 취향. 네, 알겠습니다. 주목해볼 엔터주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엔터주 모멘텀에 좀 긍정의 시각을 주고 계신 거라서 뭐 딱히 좀 더 마음이 가는 종목 있을까요? 뭐 중국향으로는 SM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일단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제가 이렇게 보면 엔터주 중에서 어떤 게 탑픽이냐 하는데 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좋습니다. 요즘에. 근데 일단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게 제가 좀 어제 골라보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다른 엔터사 대비 좀 주가 상승폭이 최근에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JYP는 항상 좋고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유나 다른 것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등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이제 다른 타 엔터사 대비 주가 상승폭이 좀 적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중순에 이제 블랙핑크이는 신인 걸그룹 가칭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를 하는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요게 데뷔를 하고 나면은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다른 SM이나 뭐 JYP나 하이브 주가 상승률만큼 키맞추기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YG 엔터로 조금은 더 예. 그냥 뭐 한 표 정도 더 주신 예. 느낌입니다.
자, 요즘에 엔터 쪽에 좀 들썩들썩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 카카오가 뭐 SM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또 이수만 씨와 기존의 형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어제 또 추가된 내용은 하이브가 SM은 뭐 백기사가 돼줄 거다 뭐 이런 얘기해서 인수 추진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예.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뭐 올라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고래 싸움에 수익이 나면 예. 좋은 일이지만 이게 또 언제 변동이 될지도 모르고 어찌됐건 상황이 좀 이게 남일이라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우리 하나 그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일단 SM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지분 취득을 했는데 또 어제 갑자기 또 하이브가 또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면서 네. 약간 좀 일종의 뭐 경영권 분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배경을 보면은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K-팝을 글로벌화 시킨 이런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런 K-팝 엔터 시스템을 만들었죠. 갖췄는데 네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탑티어급 아티스트 숫자는 제일 많아요. SM이 그동안 봤을 때. 그래서 이 앞으로 시대에 이제 IP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K-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SM이 가지고 있는 가수, 배우, 뭐 스포츠 스타 이런 연예인 IP는 정말 이거 돈으로 이거는 뭐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및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카카오나 하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SM 엔터를 이제 IP 확장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레이블 확장 측면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분 확보에 일단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좀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거고 이제 그 보여주다시피 뭐 디어유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카카오로 가나 하이브로 가나 이제 디어유의 이런 활용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MTN에 나와서 한 몇 달 전에 또 제가 또 디어유도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이런 SM 엔터 및 SM 엔터 관련된 상장주 아까 보여주신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건 CNC건 뭐 그 디어유건에서 당분간 좀 주가는 제가 보기엔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디어유에 대해서는 뭐 말씀 주시고 꽤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긍정. 예, 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저희 또 방송쟁이라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드릴 아, 수밖에 없어요. 네,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답변을 다 성심성의껏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슈는요, 티니핑이요. 예. 와,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뭐 캐치핑, 티니핑, 뭐 쓱싹핑, 방글핑, 덜덜핑 뭐 이름 다 예. 알아요. 근데 정작 왜 주식을 안 샀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캐치티니핑이라는 이제 그게 아주 그냥 핫한데요. 뭐 이제 특히나 뭐 고모, 이모, 삼촌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산핑이라고. 맞습니다. 네, 예, 흔히 말하는 파산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AMG 엔터라고 이제 상장 업체가 있는데 작년 말쯤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예전에 미니 특공대 IP도 히트작이 있고 최근에 캐치티니핑이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말에 중국에서 티니핑2가 오픈하고 나서 중국 4대 OTT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중국의 최대 미디어 회사인 와우 따띠와 함께 JV를 맺어서 중국 본토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부터는 실적도 퀀텀 점프를 합니다. 예, 중국에서도 최소 7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요거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엔터 같은 거는 한국에서 일본, 중국 한동안 있다가 BTS 때문에 비로소 유럽, 미주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아이들 용품은요, 뭐 지역 인종이 없습니다. 빠르게 나가죠. 예, 그리고 예전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중국 갔다 동남아 정도에만 그쳤는데 이런 유아용품은 중국을 넘어서 향후 유럽, 미주 그리고 호주 이런 데까지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SAMG 엔터는 올해 당장은 중국 쪽으로의 진출 및 그 급성장이 있지만 또 이걸 넘어서 기타 지역, 유럽이나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총이 약 3천억 후반, 4천억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 실적의 성장과 모멘텀에 더불어서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향후 시총 1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결혼도 좀 안 하시고 애도 잘 안 낳고 나도 하나밖에 안 나니까 유아용품 팔아봤자 얼마나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한국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이 SAMG 엔터는 올해 한번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주가 성장까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DOU 추천해서 좋은 수익 얻으신 것처럼 SAMG 엔터로 한번 또 좋은 수익 한번 거두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AMG 말씀 주시는 그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셨어요. 저도 뭐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압니다. 아이가 뭐 좋다고 하면 뭐 직구든 뭐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티니핑의 모멘텀을 받아서 SAMG 엔터 저희 지켜보고 앞으로 이 종목에 갈 때마다 계속 연구원님의 이름을 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같이 관련한 이야기들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